이제 재즈 바이올린 하니까 막 멋있는 척 하려고 맨날 그랬는데 이제 안 하려고요. 저는 전 남친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얘기해도 돼요? 상관없는 되게 저 오늘은 바이올리니스트 임서연 양을 만나러 왔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맞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재즈 바이올리니스트 아카 바이올린 임서연이라고 합니다. 짠. 경력이 얼마나 되시죠? 처음 한 거는 한 7, 8살 때부터 했고 이제 전공을 이제 하자 한 거는 이제 고등학생 때고 되게 이제 바이올린 하는 친구들은 솔직히 한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 때부터 전공을 정하거든요. 그거보다는 좀 많이 늦긴 했지만 어쨌든 끝까지 한 덕택에 지금까지 바이올린을 하고 있고요. 나이가 어떻게? 저 90년생이니까 바이올린만 거의 20년 넘게 했죠.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바이올리니스트들은 클래식을 이제 연주하는 사람들. 이제 구분을 굳이 하기 위해서 재즈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고 다닌답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재즈 피아니스트라고 하지. 수입이 어떻게 돼요? 진짜 수입. 아니 근데 이제 수입도 저도 이제 공부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한 2년 전까지 공부를 계속 했었으니까 그때까지 물론 계속 돈을 벌긴 했지만 거의 공부를 하면서 이제 사이드로 알바같이 돈을 번 거라서 최근에야 이제 좀 수입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회사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일정한 수입이 나오진 않는데 나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 레슨을 이제 몇 명을 정도를 이제 데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고정 수입으로 잡고 이제 연주 같은 경우나 뭐 행사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수입들은 사실 그 수입이 좀 더 많아지고 있긴 한데 요즘은 어쨌든 그걸 해가지고 더 진짜 많이 벌 때는 그렇게 많이 벌진 않아 솔직히.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근데 이제 전 남친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얘기해도 돼요? 상관없는 되게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팀 자체가 되게 유명해. 팀이 또 있구나. 걔는 이제 뭐 이제 음악 팀에 있는데 이제 그 팀이 유명하니까 이제 좀 명성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외국인인데 걔네 같은 경우는 한 번 연주할 때 그래도 한 2,000불? 한 번 연주할 때 한 2,000불? 1회 공연에 한 250 하나로? 그렇게 받고 근데 호텔도 나오고 이제 비행기도 다 나오고 숙박비 뭐 이런 거 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거를 이제 여러 번 하니까 이제 수익이 괜찮을 수 있는데 좀 나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나름 성공했다라고 생각. 또 궁금한 게 바이올린 그 가격이 100억이 넘어가는 게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나 같은 사람들은 연주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계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세계 거장 그런 사람들이나 혹은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사가지고 그걸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제 금호 문화재단이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이제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후원하는 뭔가 세계적인 연주자 누구에게 이거를 뭐 1년 정도를 빌려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 바이올린이 그 역사가 담겨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건가? 역사만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뭐 물론 그 유명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원래부터 유명했던 거 뭐 예를 들어 뭐 스트라디바리, 뭐 과리네리 뭐 이런 것들. 그 유튜브 채널이 있다면서요? 네,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죠. 뭐 뭐예요 채널? 채널은 이제 V올린입니다. V올린이요? 네. 왜 더 이상 안 물어보죠? 왜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나도 소개를 하고 정보를 할 수 있는데 왜 거긴 그냥 넘어가냐고요? 거기 어떤 컨텐츠들을 올리고 있어요? 사실은 유튜브는 진짜 오래됐는데 나도 거의 이제 2세대 유튜버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저는 열심히 안 한 2세대 유튜버라서 사실은 이제 유학 가기 전에 저 그때 이제 오빠랑 그 DJ 그거 계약했었을 때 제가 이제 그 팀에서 약간 탑라이너 같은 걸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탑라인은 약간 저는 좀 빨리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계속 남는 거야. 내가 막 만들고 이제 오빠한테 계속 일거리를 주니까 같이 일하는 오빠한테. 그래서 계속 로직 연습을 하다가 늘어가지고 혼자 바이올린 너무 안 하는 것 같은데 커버 영상이나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만든 게 2015년도? 그 시기 때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열심히 했다고요? 그때 진짜. 근데 이제 유학을 가게 되면서 못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간간히만 올리고 하는데 이제 유학 중에 영상 하나가 엄청 떴어요. 200만 원 찍고 막 이랬었어. 갑자기 그것만. 그래서 갑자기 구독자가 이제 3만 명이 되긴 했는데 이제 그러고 말았지 그냥. 그러고 말아서 일단 바이올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기는 아는데 막 유명하거나 그런 채널은 아닌데 이제 새해 열심히 해보려고요. V올린. 네, V올린입니다. 네, 좀 많이 구독 좀 해주세요. 네. 2023년 올해 계획 뭐 있어요? 목표? 유튜브. 유튜브?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이거 약간 제가
3년 정도 미국에 있다가 오랜만에 한국을 와서 지금 한 3개월째 지내고 있는데 약간 한국 사회가 진짜 유명하면 장땡 이런 느낌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 최근에 이제 최근에 오랜만에 들어와 와서 한국 오니까 사람들도 만나고 일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분야에서 오래 해가지고 이 분야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인정을 받기보다는 그런 거 사람들 관심 없고 그냥 인플루언서, 약간 셀럽 연주자들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이 연주를 얼마나 잘하나 이것보다는 얼마나 유명한가. 유명한가를 조금 더 보고 이제 뭐 홀에서도 뭐 그 주최 측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고 이제 티켓이 잘 팔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스펙이다라는 생각이 좀 최근에 들어가지고 시대가 변한 거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사실은 더러운 이 세상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이제 맞춰가야죠. 그런 걸 좀 맞춰서 예전에는 뭔가 음악을 좀 보여주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냥 정말 스펙 닥스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유튜브랑 그리고 이제 앨범 내는 게 목표입니다. 바이올린을 좀 배우기 시작한 초보들한테 음. 뭐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거 이제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이제 독학할 생각부터 하거든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독학부터 해야 될까 이제 이 생각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독학을 이제 하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이제 독학 유튜브를 찾으면서 이제 꿀팁을 계속 찾아다니는데 자 그럼 꿀팁 찾지 마시고 선생님이랑 시작하세요. 그게 저의 꿀팁입니다 진짜. 그래요? 왜요? 이제 바이올린이라는 악기가 이제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악기 중에서 배우기가 좀 어려운 악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소리를 내는데 이슈, 뭐 장비를 다루는데 이슈가 있는데 이제 혼자 시작하면 그런 부분에서 너무 삐그덕거리고. 그러니까 독학으로 하면 좀 한계가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음악에 대해서 원래 지식이 있던 사람들, 뭐 피아노를 좀 오래 쳤다거나, 뭐 기타를 그 프로세스를 아는 거지 악기를 해감에 있어서. 근데 내가 음악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관심만 있어. 들어본 적만 있어. 그런 사람들은 그냥 선생님이랑 그래도 3개월. 솔직히 말해서 3년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최소 3개월은 같이 해보면 어차피 다르다라는 걸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나는 레슨으로 배운 사람이라 그런지 레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근데 그거는 많은 선생님들이 동감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제일 꿀팁이지 않을까. 지금 버클리 다녀요? 버클리 졸업은 아니고 그만뒀어요. 중퇴? 중퇴. 왜요? 이미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졸업할 이유가 좀 없었다고 해야 되나? 일단 다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내가 졸업을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럼 팬분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 재즈 바이올린 많이 사랑해주세요. 놓치지 않기 때문에요. 이번 주에는 아프리카 TV 오케스트라를 했었어요. 뭐하지 잠깐만. 너무 손시려운데 여기. 이게 활? 네, 이거 활이고요. 이거는 지금은 조금 제가 요즘 재즈 바이올린을 하니까 카본 활이라는 걸 쓰고 있거든요. 카본 활? 원래 여기가 나무여야 되는데 이제 제가 야외에서도 연주를 많이 하고 그래서 조금 많이 떨어뜨려가지고 일단 잘 안 부셔지는 소재고 그리고 이게 카본 중에서도 진짜 가벼운 소재예요. 그래서 연주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 재즈 연주할 때 라이트하게. 그래서 요즘 이걸 쓰고 있고 얘는 가격이 바뀔 수가 있어요. 기성품이기 때문에. 얘는 얼마예요? 6, 70만 원? 6, 70? 아니다. 한국 돈으로는 80만 원 정도 하겠다. 어. 미국 돈으로 700불 정도 하니까. 이거는 이 라벨에 따르면 1800년도에 만들어진 악기래요. 일단 이것도 올드 악기긴 해요. 100년 이상 된 걸 올드 악기라고 해요. 이게 1800년도에 만들어진 거라고요? 근데 그런 악기가 이제 많기는 한데 이건 이탈리안 악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오래됐고 일단 전 이거 20살 때부터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 10년 넘게 쓰고 있고 처음에 이 악기를 샀을 때는 좋지 않았지만
제가 쓰고 나서 악기가 좋아졌다. 근데 왜 그러냐면 저 이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악기가 좋아지고 제가 진짜 악기를 최근에 좀 다른 스타일 악기를 좀 사고 싶어서 한번 봤었는데 이제 악기 가격대가 요 정도 퀄리티에 제가 예전에 샀던 가격으로 절대 살 수 없더라고요. 솔직히 나는 구매를 좀 잘했어요. 바이올리니스트 손 보면 좀 많이 아니 저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 저는 이거 있어요. 이거 여기 손 여기 그 활 잡는 데라 여기가 튀어 여기 딱 활 되는. 연습 많이 해서? 그러니까 오래 해서 그런가? 아니 원래 연습을 많이 하면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저는 피부가 강한 편이라 아무것도 안 생기더라고요. 네 친구는 제 친구는 연습도 안 하는데 맨날 생긴다고 그래서 톡 튀어나왔네 진짜 네, 여기. 여기 이렇게 딱 건다니까요. 이거 정도. 그리고 옛날에는 많았는데 여기 이런 거. 근데 여기가 좀 더 딱딱해요 일반 팔보다. 아 굳은 살이 있네. 네, 여기보다는 솔직히 이런 데가 더 뭐라 해야 되지? 딱딱하긴 하죠. 그래서 처음 하는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아프다고 하는데 나는 솔직히 한 5시간, 6시간 해도 뭐 손가락이 아프거나 그런 건 없다.